네, 더 이슈입니다.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금통위 부분 다뤄볼 겁니다. 주제 자세하게 좀 보시죠. 네, 올해 첫 번째 금통위입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어떻게 좀 결정이 될까요? 내용 들여다보시면은요, 9시 후반 구간대입니다. 좀 오늘은 결과가 일찍 나왔어요. 새해 첫 금통위였는데, 지금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 채권 전문가 거의 100% 육박하는 99%가 이번 금통위에서는 연 1.25%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딱 그 정도 수준으로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떤 부분을 좀 더 봐야 될까? 사실 이번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결정보다는 소수 의견이 어느 정도 나와서 올해 금리 방향이 어떻게 결정될지 이 부분의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11시 구간대 기자회견에서 아무래도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또 어떻게 업계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지 투자 정책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연 연구원 먼저 연결해 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금리 결정은 나왔습니다. 동결이었는데 환시가 예상됐던 수준이어서 그런지 좀 잠잠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1.25%로 금리 동결했고요. 이것은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동결로 예상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 속에서 우리나라의 낮은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등으로 금리 동결이 이미 예상이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나 소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향후 통화 정책의 방향 전환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금통위에서 2명의 소수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의 확대 시 환율의 하단 지지 재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 낮은 성장률 및 물가 상승률이 지속이 된다면 한은은 금리나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일단 금리 동결 속에 오늘 환시에서 환율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우위를 보이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등락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1160원을 중심으로 등락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금통위 구성하고 있는 전체 위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금통위를 구성하고 있는 인원 8명인데요. 일단은 지난번에는 1명으로 소수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1명이 아닌 2명으로 일단 그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이면은 과반 넘으려면 한 4명 정도, 그리고 저번에 비해서 이번에 소수 의견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으로는 지금 환율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하반기에 기록했던 밴드 하단 수준 1,150원 선 수준까지 갔다가 또 그때서 반등이 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오늘은 4거래일 만에 살짝은 좀 쉬어가는 모습으로 1,160원대 근처입니다.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 바닥이 나왔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일단 1,150원은 바닥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의 상승 속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우위를 보이면서 환율도 1,150원 60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가파르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로 대응했던 외인이 순매수로 돌아선 게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단 미국 증시의 강세 속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화되면서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미국과 이란의 갈등도 완화되면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 점. 반면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 불확실성은 진행 중인 만큼 1,150원은 단기 저점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양한 대외 변수 속에서 환율의 장기 전망은 어렵지만 일단 1,150원은 저점으로 보는 이유이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부각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 1,150원에서 1,180원의 거래 범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수준보다는 위쪽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보고 계신 건데, 다양한 변수가 있다 해주셨어요. 그 가운데서 어느 정도 좀 예상이 가능한 혹은 현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크게 3가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요. 일단 미국이 중국의 무역 합의부터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는 타결됐지만 제2차, 3차 무역 합의까지 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미국도 1단계 무역 합의 서명 직후에 관세 완화는 없다면서 갈등의 여지를 남겨놓은 상황이고요. 미국 대선까지 이런 분위기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여부가 환율의 상승 재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가능성 역시 또 환율의 상승 재료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실질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하늘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만들 수 있고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실현된다면 환율의 상승 재료로 작용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됐지만 중동발 또는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는 만큼 이것이 심화된다면 환율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서 또 한눈에 보게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투자선물 이주원 연구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환율 밴드는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은 나왔고 조금은 상승할 만한 여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중 그리고 중동, 북한 포함한 지정학적 리스크, 국내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여부 세 가지가 환율을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또 봐주셨는데요. 그러면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죠. 전문가님, 뭐 이번에도 이변은 없는 것 같고요. 예상한 대로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이제 시장에서는 뭐 미중 무역 합의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뭐 수출 뭐 그 지표가 성장률이 이제 12월 달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러면 경기 바닥론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뭐 인하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다고 인상할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금리 동결을 뭐 강력하게 예상을 했었고 100명 조사했는데 99명이 전문가들 중에서 금리 동결을 예상을 했다고 하니까 뭐 거의 동결이 될 걸로 봤는데 1.25% 동결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금리를 내릴 것인가 뭐 이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앞서서 이주원 연구원도 소수 의견이 예전보다는 좀 더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건데 인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상황이 좀 어떻게 돌아가면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함께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전망은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 더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기는 이제 2월 달 정도가 될 것 같고 그 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 번 한 이후에 이제 인하 추세는 이제 꺾이고 이제 한동안 이제 좀 금리 동결로 계속 좀 되다가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은 다시 금리 인상으로 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게 이제 시장의 어떤 전망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망보다는 좀 바람 같아요. 한 번 더 해줬으면. 그렇게 해야 돼. 이제 바람 같고 그런 어떤 그 전망을 좀 희석시키는 요소들이 요즘에 사실 좀 많이 있는 게 이제 그런 전망에 이제 묻어 있는 것은 미국과 이란 간의 이제 갈등 같은 것들이 더 심화가 되고 미중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 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게 되면 사실 미국하고 이란과의 갈등은 거의 봉합 국면에 있고 미중 간에는 벌써 도장 찍었기 때문에 대선 때까지는 제 생각에는 특별한 어떤 불확실성이 부각될 만한 그런 요소는 이제 많이 좀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올해 보게 되면은 유엔 같은 경우 유엔도 이제 어제 보니까 보고서 냈죠. 보고서 냈어요. 전체 글로벌 경기 전망치를 2.5% 정도. 우리나라도 지금 2.3% 정도로 지난해 2%였는데 이렇게 그 소폭 반등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미국도 보면 추가 금리 인하는 거의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경기가 그렇게 좋은데 금리 인하까지 할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인플레이션도 올라가면은 이번에 만약에 유가가 올라갔었으면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을 수도 있었는데 미국하고 이란하고의 중동 문제가 좀 어느 정도 봉합 국면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크게 또 뭐 작동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가 지금 예산 조기 집행할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풍부해질 텐데 여기서 금리 인하까지 또 단행을 해가지고 유동성을 또 공급을 한다 이렇게까지 보기에는 조금 좀 힘든 것 같아서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점점 좀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일단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따 이제 그 이주열 총재가 어떻게 이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은 좀 이제 예상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주열 한은 총재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주열 총재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이주열 총재 기자회견 포인트는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과연 금리 인하가 앞으로 더 가능할 건가? 여기에 관련된 멘트들을 좀 볼 텐데요. 그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소수 의견이 존재했느냐 이런 부분이고 두 번째 이제 국내 경기 진단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일 텐데요. 소수 의견이 뭐 존재를 했다 이러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관심을 기울일 수가 있겠죠.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예상은 지금 2명 정도가 네. 소수 의견을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경기 진단에 대해 가지고 경기가 올해는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한다면은 그럼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좀 줄어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국내 경기에 대해 가지고 아직도 불확성한 어떤 그런 요소가 남아 있다라고 또 진단을 한다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두 가지 이제 소수 의견 존재 여부하고 국내 경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이주열 총재가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시장이 좀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금통이 끝나고 나면 늘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기자들의 질문을 받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대외 변수 그리고 또 부동산 문제가 빠지지 않는 것 같은데 한은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네네. 감안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결정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기본적인 이제 임무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은 뭐냐면은 안정을 시키려고 그래요. 경기를.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너무 뜨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 금리를 오히려 올려가지고 경기를 살짝 좀 안정화시키고 너무 죽을 것 같으면은 금리를 인하시켜가지고 또 이제 경기를 좀 살짝 좀 유동성을 좀 공급하고 요게 이제 한은에서 하는 이제 기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이제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경기 전망이 어떻게 돼가느냐, 네. 또 이제 국내 경기 전망이 어떠느냐, 또 현재 물가가 추세적으로 어느 쪽으로 가고 있고 절대치는 또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환율 수준은 좀 안정적이라고 봐도 될까요? 워낙에 뭐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서 오늘 환율의 반응이 별로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일단 환율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환율이 일단은 그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네. 금리가 이제 가령 빠진다 그러면은 유동성 공급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더 올라가겠죠. 네. 근데 이제 금리가 동결이 됐고 이제 이주열 총재가 가령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포인트가 아니라 어느 정도 금리 동결이 될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네. 환율은 더 빠질 여지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주열 총재가 금리 인하가 한 번 정도가 더 있을 것 같고 경기가 아직 불확실성 요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여지를 남겨둔다면은 환율은 이 부분에서 1150원 부분에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봐야 되겠고 지금 1150원이 사실 경계선인데 네. 여기서 환율이 머뭇머뭇거리는 것도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이제 조금 확인을 해보겠다는 이런 심리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금리 변동이 뭐 없는 한은 증시에 일단은 큰 영향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에 미친 영향력은. 그리고 금리 변동이 뭐 이제 금리 인하가 가령 한 번 정도 더 있다 할지라도 제 생각에는 그게 증시에 큰 영향을 못 줄 것 같아요. 또 한 번 올린다 뭐 하더라도 영향 못 줄 것 같고 오히려 우리 증시는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뭐 금리를 계속해가지고 가지고 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국내 금리에 의한 영향력은 추세적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지 은행주 같은 경우 또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제 뭐 못 가고 있죠.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금리의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기 때문인데 은행주나 이제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까지는 어쨌든 좀 보수적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이 이전의 시장의 주요 변수 가운데서는 조금은 좀 멀어져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또 긍정적으로 그만큼 금리의 변동성이라든지 우리 경제의 변동성이 좀 사라졌다,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또 좋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환율이라든지 금리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옳다고 보시나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시장은 우리나라 금리의 어떤 정책과는 조금 떨어져 가지고 독립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이 좀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이쪽 금리 변수를 너무 크게 의식하기보다는 네. 시장에 이제 어떤 그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특히 이번 4분기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4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얼마나 충족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지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제 업종들이 있죠. 이제 은행주라든가 보험주라든가 이제 그쪽에 투자를 하실 때는 금리를 좀 보시면 좋겠지만 다른 부분들은 사실 지금은 이제 어떤 금리의 영향보다는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또 우리나라 그 EPS 전망치가 지금 현재 반등 구간에 있는데 이것이 네. 계속해가지고 추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훨씬 더 이제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뭐냐면 한 가지 이제 조금 볼 부분은 금리에 의해서 과연 환율이 얼마만큼 영향을 받느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제 그 조금 이따 이제 이주열 총재가 발표를 했을 적에 가령 이제 금리를 인하할 만한 어떤 여지가 있다고 해서 환율이 크게 반등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고, 그래서 환율이 1,150원을 만약에 하회하게 된다면은 네. 크게 거기서 반영을 안 하면서 오히려 이제 무역 분쟁 완화건으로 해가지고 이제 환율 1,150원을 하회하게 된다면은 우리 시장에 올라가는 폭이 생각보다 크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금리가 영향을 미친 요소 중에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